치아 건강 관련 어렵거나 애매한 질문들 백 교수가 답변해 드립니다. 나이가 들면서 치아 뿌리 가까이에 도끼 자국처럼 패이는 증상을 앓고 있어요. GI 보험 재료로 치료를 했는데 떨어졌을 때 다시 채우려면 기존 치아를 또 깎아서 채워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반복되면 더 이상 채울 수 없는 상황이 오는 건지, 그때는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 건지 궁금해요. 치아 마모를 줄이는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에서 말씀하신 그 뿌리 쪽이 패이는 질환을요, 가장 크게는 치경부 마모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치경부 마모증은요, 또 원인에 따라서 치경부 부식, 그리고 또 치경부 굴곡파절, 이렇게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치경부 부식이 무슨 뜻이죠? 녹는다는 뜻이죠. 치경부 부식은요, 옆으로 하는 양치질 또는 구강 내에 높은 산성도가 높다, 그러니까 신 음식 이런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생기는 증상으로 보통은 치아 뿌리 쪽이 약간 형태가 완만하게 파입니다. 부드럽게. 치경부 굴곡파절은요, 과도한 교합력, 씹는 힘이죠. 과도한 씹는 힘 또는 잘못된 측박력, 치아가 옆으로 힘을 받는다는 거, 이따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치아가 휘청휘청하면서 생기는 증상으로 보통은 치아 뿌리 쪽이요, 이번에는 부드럽게 파이는 게 아니라 날카롭게 떨어져 나갑니다. 예리하게 떨어져 나가요. 질문에서는 도끼 자국처럼 패여있다라고 하셨으니 치경부 굴곡파절을 의미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치아 옆이 패이다 보면요, 치아 가운데 있는 신경이 자극되어서 시리거나 예민한 통증을 느끼시기도 하고, 또 앞니 쪽에서 치아 목 부분이 파인 경우에는 보기에도 좀 안 좋죠. 그리고 또 미세한 틈이 있다 보니 양치가 잘 안 되는 경우에는요, 충치가 잘 생기게 되는 등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치아 뿌리가 계속 파이면서 얇아지다 보면 가운데 신경이 노출되기도 하고, 그러면 신경 치료하고 또 씌워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을 더 넘어서서 급기야 치아가 부러지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치경부 마모증의 치료는요, 먼저 원인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인을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 건데 제가 따로 또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잘 들어보시길 바래요. 일단 첫 번째, 완만하게 패인 형태를 보이는 치경부 부식. 구강 내 높은 산성도가 원인이라고 했었죠. 구강으로 들어가는 산성 물질을 조절해야 됩니다. 우선 산도가 높은 신 음식들이 있겠는데요, 뭐 레몬주스, 귤, 이런 신 과일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사실 탄산 음료도 포함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뱃속에서 구강으로, 입 안쪽으로 나오는 산성 물질도 조심해야겠는데요, 바로 위산 역류, 구토 이런 것들을 막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역류성 식도염 있는 분들, 심한 분들, 그 다음에 또 구토도 약간 습관성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치과에서 검진을 하다 보면 치아가 많이 부식돼 있어요. 만약 이렇게 높은 산도 때문에 치아가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또 칫솔질을 옆으로 너무 무리하게 한다? 그러면 치아의 목 쪽 부분이 더 급속도로 패이게 됩니다. 치아의 머리보다 치아의 목이 더 그 재질이 약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취약한 상태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항상 부드러운 칫솔모로 위아래로 쓸어내는 방식으로 양치하셔야 되는 것도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두 번째, 도끼 자국처럼 패이는 치경부 굴곡파절. 이 표현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치아는 이렇게 위아래 수직으로 받는 힘에는요, 아주 강한 힘도 잘 감당할 수 있게 이 구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한계를 넘어서는 힘을 받게 되면 치아가 미세하게 휘게 됩니다. 마치 나무젓가락을 양끝에서 잡고 휘청휘청 하다 보면 옆구리가 부러져 나가듯이 우리 치아도 뒤틀리면서 반복적으로 휘게 되면 치아의 약한 옆구리 뿌리 부분이 조금씩 부러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드시는 것도 피해야겠지만 평소에 이를 앙 물고 있는 것도 자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근무하시거나 뭐 공부하시거나 할 때 이를 앙 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그러면 이제 치아한테 좋지 않고 무리한 힘이 가해지니까 평소에 입술은 다물고 계시되 앞니끼리는 조금 뜨고 있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입술까지 벌리면 좀 바보같이 보일 수가 있겠죠. 입술은 다무시되 앞니끼리만 뜨면 우리 치아는 턱관절을 중심으로 이렇게 가위 접히듯이 씹히기 때문에 앞니를 뜨면 어금니도 자동적으로 뜨게 돼 있거든요. 살짝 그런 식으로 관리해 주시면 좋겠어요. 수직으로 힘을 받는 경우는 과도한 힘을 받을 때 이렇게 굴곡파절이 일어나지만 옆으로 힘을 받는 경우에는요, 더 약한 힘에도 굴곡파절이 일어납니다. 이 치아가 위아래로 힘을 받는 거에는 강하게 저항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치아가 누워있는데 위에서 힘을 줘버리잖아요. 그럼 이 치아는요, 되게 이런 힘에 되게 취약해요.
기본적으로 옆으로 받는 힘에 약하다고 우리가 보는데 이갈이가 심하거나 부정교합 때문에 치아 자체가 이렇게 삐뚤하게 돼 있어서 반대쪽 치아가 자꾸 얘를 옆으로 친다거나 식사할 때에도 계속 옆으로 힘을 주면서 식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요, 이러한 굴곡파절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원인을 해결하는 것과 동시에 이미 치아의 뿌리 부분이 손상되었기에 그 손상된 치아를 다시 회복해줘야 되는데요.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환자분의 질문에서도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 치아 뿌리 부분은 잇몸에서 계속 체액이 조금씩 흘러나오거든요. 치아랑 잇몸이 연결되는 부분에서 조금씩 액체가 나온다는 거예요. 치아 구조를 회복하는 이러한 재료들은 이 체액에 닿으면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재료를 구분해서 좀 쓰기도 하는데요. 첫 번째는 글래스 아이오노머, 우리가 약자로 GI라고 부릅니다. 아까 질문에서도 GI 보험 재료 이렇게 표현을 했죠. 이거의 장점은요, 체액에 조금은 닿아도 됩니다. 옆에 물이 조금은 있어도 된다는 겁니다. 너무 물이 많은데 이렇게 치료할 수는 없지만 체액이 조금은 닿아도 됩니다. 즉 체액의 존재에 덜 민감하기 때문에 치료가 간편합니다. 그다음 또한 이 GI라는 재료 자체가 불소를 조금씩 방출하여서 충치를 예방하는 부가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유익하고요. 그 다음에 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서 상대적으로 경제적입니다. 그러나 단점으로 본다면은 이 재료의 강도 자체가 약합니다. 쉽게 깨지거나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치아와 결합할 때 이 결합력이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떨어져서 탈락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색이 또 좀 너무 하얀 감이 있어요. 그래서 자연 치아와 색상 차이가 많이 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치과에서 많이 하는 재료가 레진이라는 재료가 있습니다. 그의 장점은 강도가 일단 높습니다. 치아처럼 단단하다고 하거든요, 요즘 나오는 재료들은. 그 다음에 또 치아와 결합력도 상당히 강합니다. 웬만해서는 쉽게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치아와 색과 매우 유사하므로 심미적으로 중요한 부위에도 적합합니다. 그러니까 앞니 같은 경우에 치아 목쪽에 파였다면 GI로 하는 것보다는 레진으로 하는 게 더 자연스럽겠죠. 그런데 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단점인데요. 이 재료는 체액에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치료 과정이 복잡합니다. 치료할 때 절대 이 체액에 닿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체액에 닿지 않게 하려고 의료용 실을 잇몸 쪽에다가 막 넣어서 이 체액을 흡수하기도 하고 아무튼 복잡합니다. 손이 많이 가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보험이 또한 적용되지 않아서 치료비가 상대적으로 조금 비싼 감이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권유드릴 때에는요, 막 부위가 크지 않고 심미적으로도 덜 중요한 큰 어금니 쪽에서 치아가 목 부분이 파인 거라면요, 이때는 GI로 보험되는 재료로 진행하는 것을 권유드리고, 심미적으로 중요하고 부위가 큰 앞니 쪽은 레진으로 치료하는 것을 많이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질문처럼 이렇게 GI로 했는데 반복적으로 탈락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앞에서 설명드린 원인들을 잘 일단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환자분께서 너무 딱딱한 음식을 즐겨 드시는 것은 아니신지. 이 치아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딱딱한 음식을 자꾸 드시면 휘청휘청 거리는데 그때 이렇게 치료해 놓은 부분들이 떨어져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원인들도 잘 예방을 해주시고, 첫 번째로는 탈락된 부위에 별 문제가 없다면 GI로 다시 재치료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좋은 방법이고요. 근데 자꾸 탈락되는 게 너무 번거롭다, 이럴 때에는 결합력을 높이기 위해 레진으로 치료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탈락된 것을 모르고 지내시다가 마모된 부위가 더 커지거나 충치가 생기기라도 한다면요, 신경치료, 그 다음에 치아 파절, 치아 발치료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매번 제가 강조드리듯이 주기적인 검진을 잘 받으시고 적절한 시기에 잘 치료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은 치아의 목 부분이 패이는 치경부 마모증에 대해 한번 정리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이렇게 하나하나 영상으로 풀어드릴 예정이니까 궁금한 내용들은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